질의해 주세요. 네. 법사위 직원들은 의원입니다. 촬영해 주세요. 저는 그 수사 외압인지를 따지려면 일단 그 박정훈 단장의 수사가 완전 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일단 이 건 범위에 하급 직원들이 다수가 포함됐고요. 또 얼마 전에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훈 단장 수사 과정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박정훈 단장 수사 과정이 뭔가 오류가 있거나 혹은 또 당시에 좀 과잉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 국방부 장관이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 유재은 증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0년 이상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셨죠? 네, 10년 3개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군 수사 과정이나 이런 적법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으시네요. 네,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관리관으로 임명되셔서 그동안 법리적으로 잘못되거나 절차적으로 의문이 있을 때 좀 관여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당시에 박정훈 단장 수사의 법률상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장관님이 저를 처음 불렀을 때는 제가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들은 내용은 박정훈 수사단장님이 조사하신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을 한다. 근데 그 언론에 이제 브리핑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냐라고 여쭤보셔서 그 부분은 경찰의 수사권이 있는 것인데 이미 그렇게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저희가 나중에 어쨌든 다 종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미리 나가는 거라서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아까 박정훈 증인의 발언을 보니까 중대한 사건이면은 이 건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리던데 저는 이것은 적법 절차 차원에서 상당히 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은 뭐 군의 정확한 원칙이죠. 네, 그것은 당연한 원칙이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법리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박정훈 단장 수사단 인력을 보니까 총 14명 정도 혹은 15명 정도 수사했고 나름 수사에 고군분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중에 행정요원이 한 3명 정도 되고요. 박정훈 단장을 포함한 간부들, 중령인 간부들을 제외하면 실무 담당한 수사관은 8명에서 10명 사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 제가 뭐 별도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국회에 제출이 되었다면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일주일여 만에 지금 국방부에 보고되기 전에 유족에게 박정훈 단장께서 조사 결과를 설명을 하셨거든요. 통상적으로 유족에게 설명한 후에는 수사 결과를 또 약간 다르게 하거나 재검토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군인의 사망 사건에 있어서는 기존에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에 원래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리 판단이 끝나고 이제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절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유가족한테 보고 드린 내용과 언론에 다르게 나가는 거는 유가족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정훈 단장께서 이제 조사한 인원을 보니까 총 75명 정도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국방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필 진술서를 69개 정도 받았고요. 진술 조서를 19개 정도 받았습니다. 자필 진술서는 비교적 이제 증거 가치가 작고 또 간단한 내용을 확인할 때 쓰는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수사권의 존부를 떠나서 지금 이제 하시는 그 조사 방법이 결국은 이제 그 강제 수사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임의 진술이나 임의 자술서를 받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이건 군에서 사망 사건을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제 수사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얘기를 하니까 경찰 수사 결과랑 비교하니까 이게 지금 좀 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지금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확인한 건 현장 CCTV 뿐인데 그 당시에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휴대폰 통신 기록을 본다든지 포렌식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었죠?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수사단에서 알아서 판단하시는 부분인데 아마 수사 목록상으로는 제가 이제 수사 목록을 받아보긴 했는데 거기서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그 수색 작전의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장한테 있었던 것으로 지금 수사 결과 발표됐는데요. 지금 그때 해병대 우리 박정훈 단장께서 조사했었던 내용 보니까 육군 54단장은 아예 조사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같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네. 네. 요번에 그 당시에 박정훈 단장께서 입건했던 7대대 정보과장 중위 또 통신부소대장 상사는 하위직인데 입건이 되었고 또 이번 경찰 수사 보니까 이분들은 같이 수색했던 사람이고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됐죠? 네, 맞습니다. 네. 당시 박정훈 단장의 그 조사 결과가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 인계서를 보고 이제 그 다음날 사건 인계서를 보내줬기 때문에 봤던 느낌은 이제 그 사건 인계서상에 여단장이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물밑 수색을 지시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과관계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지휘부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어떻게 연결했지라는 의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장에 같이 있던 지휘관들이 업무상 과실치사로까지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시가 인계서상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은 받았었습니다. 제가 유사 사건인 이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진행됐던 사건들을 보니까 2022년도 10월에 발생했던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그 군 간부들이 위력 행사를 하거나 가혹 280일 정도 조사를 170일 정도 조사 기간이 좀 짧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를 정확하게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좀 짧은 편에 속합니다. 잠깐만요. 양쪽 간사 잠깐 나오세요. 이게 실시 계획서입니다. 이게 이미 다 배포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운영 방침 중에 시청각 자료, 이제 음성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난 국회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상범 간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그냥 허용하는 겁니다. 그 위원장 재량이에요, 그건. 그래서 협의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어차피 앞으로 기회가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이 시청금 자료는 어느 기준을 통해서 하는 걸로 미리 정해놓으면 다음부터는 논란이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즉각 간사들이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면 그때 그 케이스에 따라서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네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공중파에서 방송된 거는 일단 원칙적으로 허용한데 네. 공중파가 아닌 자,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고지해서 출처를 왜냐하면 그건 같은 당끼리도 뭐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언론에 보도됐거나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게 아니고 이건 좀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심각하다 그러면 간사께서 그 즉시 저한테 의사진행반을 하시면 제가 끊을 테니까 반을 끊고 협의를 하게 할 테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뭐 언론에 보도된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무슨 뭐 불법적으로 촬영했다거나 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때 문제 제기를 해주세요. 예. 유튜브 공중파는 인정하되 예, 간사간 협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자, 들으셨죠 다? 제가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들으셨으려 봅니다. 다음은 장경태 뭐요? 가급적 의사진행 발언
꼭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그러면. 예, 됩니다. 네, 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주진우 의원의 질의를 허용하셨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34조의 2에 보면 의원 본인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조의 5에 보면 이해충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진우 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지금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발언을 하고 질의를 이어간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경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주진우 의원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세훈 원장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위원회 그때 제가 간사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당은 권성동 의원이 간사했는데 그때 그 사건과 관계도 없는데 진선미, 김현 의원을 제척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자유한국당인지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난항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당시 그때 민주당에서 두 의원을 제척하고 다른 의원으로 대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당하지 않았지만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저희 당의 조치였습니다. 그때는 시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빨리 진행하는 게 더 우선적으로 좋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주진우 의원의 경우는 지금 당장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법상. 그래서 김용민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취할 조치는 당장은 지금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건 뭐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주진우 의원님께서도 이런 주장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이런 주장과 좀 뭐 항의나 이런 것이 위원장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좀 유념해서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주진우 의원님은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신상 발언이에요? 네? 근데 자꾸 이렇게 되면 공방이 계속되니까 주진우 의원님 제 얘기 끝나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걸로 요 정도 정리하고 다음 진행을 하겠으니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부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저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이 통화 내역이요. 아시다시피 저는 대통령실 참모였고 대통령실에 있는 내선 번호로 저한테 전화 오는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44초 통화했는데 이 순직 해병 사건과 저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가정을 토대로 해서 발언권을 제한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제가 아까 그 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국방부 장관, 차관, 국방관리관 등등 해서 저는 지금 연락처도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통화 내역이 공수처에서 다 해서 통화 내역이 전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통화 내역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 충돌이 아예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 어떻게 44초 통화한 것에 대한 제 녹음 파일도 아니고 통화 내역 사실 자체로 그걸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마치 무슨 제가 문제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절차상 어쩔 수 없어서
할 방법이 없어서 제재를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심지어 저를 증인 신문하듯이 신문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도 이성윤 의원께 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거의 몇 년 동안 중앙지검장 하면서 지휘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내용도 스스로 다 본인이 진행했고 강제 수사도 했던 분인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우리 탄핵소추 사유된다고 해서 지금 또 증인도 잔뜩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직접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충돌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이해충돌 소지도 전혀 되지 않을 뿐더러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외부에 나가서 똑같은 말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저에 대해서 순직 해병 사건과 제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도 법적 조치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면서 민주당 의원님도 제가 한 번 했을 때 저도 거기 맞대응해서 딱 한 번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면서 계속 저에 대해서 언급을 직접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저도 같이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정하게 진행하는 차원에서 주진우 의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성윤 의원께 물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했었습니까? 제가 수사 지휘를 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이 모양입니까? 저는 마이크 넣어주세요. 마이크. 이성윤 의원님, 이성윤 의원 마이크 넣어주시고요. 예. 아니 제가 주진우 의원이 물어봐 달라고 해서 물어보는 예. 거예요. 근데 왜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소환 조사, 출석 조사 한 번도 못 하고 정권이 왜 바뀐 그러죠? 후에 그렇습니다. 자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증거가 왜 답변하세요. 이성윤 의원님. 없습니까?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고 공범 유죄가 나왔습니다. 자 이성윤 의원님, 예. 위원장이 묻는 거 답변하세요. 예, 왜 김건희 여사는 검찰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왜 지금까지 왜 수사를 못 하는 겁니까? 제가 중앙검사장 근무 시절에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었지만 총장이 윤석열이라는 걸 빼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저와 제 후임 검사장 열심히 해서 공범들을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인데 정권이 바뀌기 전에 지금까지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충돌하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도이치모터 특검하면 청문회하면 얼마든지 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더 여기 온 거 제가 이유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2번 하는데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은 사안이 5개예요. 3개 더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증인으로 설 용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증인이 아니고 신문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물어보겠어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질의했어요.